대전 왕자의 옥체 보존 문제. 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어입니다. 한화 팬들에게 스프링 캠프는 설렘의 계절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박수가 불규칙해지는 시즌입니다. 캠프에서 좋은 몸 상태라는 말보다 캠프에서 통증을 느꼈다라는 문장이 훨씬 익숙한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문장 앞에 어깨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한화 팬들은 자동으로 약국 위치를 검색하게 됩니다. PTSD라는 단어를 이렇게 실감나게 체험하는 팬덤도 흔치 않습니다. 문동주의 이번 이슈도 그랬습니다. 2월 초 멜버른 스프링 캠프에서 불펜 피칭 도중 투구를 중단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어진 귀국, 검진 일정. 이 타임라인이 공개되는 동안 한화 팬들의 심장은 200km로 질주했습니다. 시속 160km를 던지는 투수의 어깨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재난 속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긴장감은 2월 7일 어느 정도 진정됩니다.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의 검진 결과는 단순 염증 그리고 근육 손상 없음. 이 문장 하나로 대전의 밤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한화 프런트의 평균 수명도 아마 몇 년은 늘어났을 겁니다. 염증이라는 단어의 무게, 야구 팬들에게 염증은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감기처럼 쉬면 낫는 것 같고 휴식만 잘 주면 해결될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수에게 염증은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문동주처럼 155, 160km에 가까운 구속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투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투구 동작에서 어깨 관절에 걸리는 토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과 누적의 결과입니다. 염증은 그 누적이 일정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몸이 보내는 가장 온건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구조적 파열이나 손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브레이크입니다. 이번 검진에서 회전근개 파열이나 관절화수 손상 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가 울렸지만 엔진 자체가 망가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야구적으로 표현하자면 사고는 아니고 과속방지턱을 넘은 정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다행이다 라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멈춰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한화가 이번에 보여준 대응은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즉각 귀국, 검진, 그리고 재합류 후에도 투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향 설정.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경험이 만든 선택입니다. WBC 탈락, 그리고 불편한 진실, 문동주의 WBC 탈락 소식은 야구 팬으로서는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대표팀 입장에서는 분명한 전력 손실이고 문동주 개인에게도 국제무대 경험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셈이기 때문입니다. 류지한 감독의 입장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회 일정에 맞춰 정상적인 투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선수를 데려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한화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탈락은 장기적으로 호재에 가깝습니다. 3월 WBC 일정에 맞춰 몸을 급하게 끌어올리는 과정은 투수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깨에 염증 신호가 한 번이라도 켜져진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국제대회는 짧고 강도는 높습니다. 투구수 관리, 휴식 주기, 경기 간 텀이 모두 정규 시즌과는 다릅니다. 한 경기, 한 이닝의 의미가 과도하게 커지다 보니 선수 본인도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무리가 당장은 버텨질 수 있어도 시즌 중반이나 후반에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화 입장에서 문동주는 지금 당장 쓰고 버릴 카드가 아닙니다. 최소 10년을 함께 가야 할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3월의 대표팀보다는 4월의 정규 시즌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커리어 관리의 문제입니다. 대전의 독수리들이 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쉽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을 가능성. 우리 왕자님, 국제대회에서 혹사당하느니 차라리 집에서 관리받는 게 낫다는 현실적인 계산말입니다. 개막을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할 시간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던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입니다. 개막까지는 아직 한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충분해서 여기서 무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문동주는 지금 멈춘 것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투구를 안 하는 시간이 곧 퇴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염증 관리 단계에서는 오히려 투구를 멈추는 것이 회복 속도를 앞당깁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하체 강화, 코어 안정화, 릴리스 포인트 점검. 이 세 가지는 공을 던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은 단기 성적보다 장기 퍼포먼스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동주가 단순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에서 오래 던질 수 있는 투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화가 개막 시점을 기준으로 문동주의 복귀 플랜을 재설정한다면 시즌 초반 100%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훨씬 이득인 선택이 됩니다. 이건 팬심을 잠시 눌러야 가능한 판단입니다. 선발진의 본진은 작은 파장, 문동주의 잠시 멈춤은 선발진 전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선수는 엄상백입니다. 78억이라는 숫자는 계약서에만 찍혀있는 게 아닙니다. 로테이션에서의 기대치로도 환산됩니다. 류현진과 외국인 원투펀치가 중심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엄상백은 안정과 버팀의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문동주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 무게는 자연스럽게 엄상백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담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한화의 우승 도전 시나리오에서 문동주는 빠질 수 없는 퍼즐입니다. 하지만 그 퍼즐이 완성되기 전까지 다른 조각들이 제자리를 지켜줘야 그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엄상백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시점이 조금 빨라졌을 뿐입니다. 물론 팬들은 냉정합니다. 잘하면 우리 선수고 못하면 남의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냉정함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는 선수는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엄상백에게 지금 필요한 건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안정감입니다. 눅동주라는 농담을 끝내려면 한화 팬들 사이에서 문동주에게 붙은 별명 중 가장 불명예스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눅동주. 농담처럼 쓰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트라우마가 섞여 있습니다. 재능 있는 투수가 부상으로 멈춰버리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 별명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복귀, 그리고 꾸준한 시즌 소화입니다. 한 경기에 160km보다 한 시즌에 140이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의 문동주에게 필요한 건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니라 이닝입니다.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은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멈춤이 시즌 전체를 위한 조정이라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눕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한화 팬들은 냉소적이지만 잔인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기다릴 줄도 압니다. 문동주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 건강하게 공을 던지는 장면, 그 장면 하나면 이번 겨울의 불안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무리하지 말 것, 서두르지 말 것, 그리고 완전히 돌아올 것. 대전의 왕자는 급하게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왕자는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